자, 얘는 이제 투명도를 가질 수 있죠. 어떤 의미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딜리트 시키면 이렇게 투명도를 가질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펜슬 툴로 드래그해서 어떤 붓터치를 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토 이레이저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해서 지운다고 해갖고 이 부분이 투명하게 지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백그라운드, 무조건 백그라운드로 칠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펜슬 툴하고 브러쉬 툴의 차이점은 일단 브러쉬는 소프트하게, 엣지 부분을 소프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와 안티알리아싱이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펜슬은 안티알리아싱이 먹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엣지 부분을 날카롭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 아니죠, 소프트하게요. 그 부분에 좀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프리셋 저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브러쉬가 하나 더 있죠. 이 브러쉬는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특정 색상을 내가 다른 색으로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예,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어떤 색을 좀 바꾸고자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예, 일반 브러쉬로 그냥 색을 좀 칠해 놓겠습니다. 네, 좀 하드하게 할까요? 다 진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칠하고요. 색상을 좀 다른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색으로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겹치게끔, 죄송합니다. 노멀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색으로 칠해지게요. 자, 이렇게 칠해진 상태에서 어떤 특정 색상을, 이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이라는 거는요, 어떤 내가 지정된 이 색상을 다른 색으로, 내가 여기서 지정된 포그라운드 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내가 얘를 채색을 시키고 싶다 하실 때,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두 번째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샘플링 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마우스 포인터 중에요, 내가 한 번 클릭한 이 색상을 다른 색으로, 내가 이 포그라운드 색상으로 지정된 그 색으로 대체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다른 색을 지나치더라도 그 부분은 색이 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자, 브러쉬를 조금 더 두껍게 해볼까요? 자, 내가 색을 칠하면 다른 색으로, 지금 다른 색이라는 건 포그라운드 색이죠. 그리고 다른 색을 지나치더라도,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지나치더라도 이 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이 옵션,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컨티뉴어스라 그러죠. 얘는 뭐냐, 이 브러쉬가 지나가는 곳의 색을 항상 리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파란색을 찍어서 리플레이스를 시키고 있다가도 이 노란색 부분을 지나가면 얘를 다시 샘플링을 해서 이 노란색까지도 다시 칠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이 마우스 포인터가 지나가는 부분의 색을 리샘플링 하기 때문에 다른 색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파란색을 찍고 다시 띄어서 얘를 다른 색을 가더라도 그 색을 그대로 샘플링으로 따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색이 다 칠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nce, 한 번만 지정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처음에 클릭한 이 색상만 다른 색으로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다른 색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뭐 배경색이나 특정, 뭐 자동차의 뭐 본체 색을 다른 색으로 좀 바꾸고자 한다든지 이럴 때.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랜드 모드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채색을 시킬 건지, 색상을 가지고 색상을 대체시킬 건지, 채도를 대체시킬 건지, 컬러를 대체시킬 건지, 밸류, 루미넌스죠. 이걸 대체시킬 건지. 그래서 뭐 같은 경우 색상을 대체를 시켜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라는 건 여러분들 그 브랜드 모드의 그 컬러 있죠. 그 컬러, 그걸 이용을 해서 대체를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뭐 세처레이션, 채도냐 뭐 이런 거, 얘는 채도를 대체시키는 겁니다. 채도를. 그래서 지금은 채도 같은 경우가 특별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컬러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얘는 백그라운드 프로텍터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색상과 똑같은 색상만 그 컬러가 대체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노란색을 좀 대체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아이드로퍼 툴 있죠. 얘를 백그라운드에다 갖고 오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여러분들 아이드로퍼 툴은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정경색으로 갖고 오게 되죠. 정경색으로. 이때 얘를 백그라운드로 갖고 오고자 한다면은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다른 색으로 색을 만들어 놔도 아이드로퍼 툴로 내가 이 노란색을 백그라운드 색으로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이 툴로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이 지정된 색을 고정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요. 이 색을 포그라운드 색상에서 지정된 색으로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다른 색을 찍어도 바뀌지가 않고요. 오직 백그라운드 색상과 같은 색만이 바뀌게 됩니다. 컨트롤 Z. 이번엔 파란색을 한번 갖고 와 볼까요? 백그라운드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로 백그라운드 색을 고정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아무리 다른 색을 찍어도 변형이 안 일어나죠. 파란색 부분만 다시 채색이 되게 되죠. 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얘를 뭐 once나 continuous나 아무거나 지정을 하시고, 자, discontinuous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색을 대체시키는데요. 보시면은 요 마우스 포인터가 요 동그라미 부분이 있죠. 동그라미 부분이 닿기만 해도 이렇게 색이 칠해지게 됩니다. 닿기만 해도 동그라미 부분이, 그게 discontinuous고요. 얘를 continuous로 바꾸면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 요 동그라미 부분이 닿는다고 해서 칠해지지 않죠. 이 동그라미 안에 십자 표시 있죠. 그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채색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iscontinuous라는 놈은 채색을 할 때 이 동그라미 부분, 이 마우스 포인트의 동그란 부분이 닿기만 해도 이렇게 채색이 됩니다. 닿기만 해도. 그런데 continuous라는 놈은 동그란 부분이 단다고 해갖고 채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요 십자 표시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채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거 파인 엣지라는 거는 뭐 특별히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요. 뭐 이론상 이 엣지 부분을, 이 파인 엣지, 이 엣지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가 찾아서 채색을 시켜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다른 브러쉬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론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림에서 작업을 해 보시면은 엣지 부분은 조금 더 날카롭게 잘 검색을 해갖고 대체를 시켜줄 건지 그런 거 좀 선택을 하는 거고요. 뭐 큰 차이는 얘하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톨러런스라는 건 뭐 대부분 아시죠? 뭐 이런 거 할 때도 톨러런스 값이 있었죠. 그래서 대체시킬 색상의 범위입니다. 얼마만큼의 범위까지도 유사색이 있을 때 그 부분까지도 대체시킬 건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얘보다 조금 다른 색으로, 제가 조금만 다른 색으로 요 옆에다가 한 줄을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색이 조금 다를 경우, 이 톨러런스 값이 낮다면 리플레이스먼트 시킬 때요, once continuous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색은 칠해주면 이렇게 칠해지지만 같은 색은 요 옆부분은 가도 안 칠해지죠. 왜? 조금이라도 이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톨러런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색을 칠하고 옆으로 와도 이 색도 칠해집니다. 이 색도 칠해지죠. 톨러런스 값이 이 색과 이 색의 그 차이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 색상의 범위를 유사 범위로 인식을 시킬 건지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일단 안티알리아싱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 경계 부분, 걔한테 안티알리아싱을 줄 건지 말 건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까지 사용법을 좀 옵션을 살펴봤습니다. 뭐 우측에 있는 건 뻔하겠죠. 브러쉬, 프리셋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클론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